네, 학생 여러분, 위크 5 테이크 2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같은 동영상, 또 동영상 같은 라디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이 수업을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중요성,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5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 생활에서도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 혹은 한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우리 주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 좋은 점, 나쁜 점이 무슨 일이든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병철, 현대그룹의 정주영, 그리고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난 대우그룹의 김우중 설립자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분들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기업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 그리고 JYP의 박진영,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그리고 YG의 양현석, 역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센스가 비즈니스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한마디로 스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도 스타 선수에게 막대한 연봉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미식축구팀의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텔레비전 해설가가 되면서 연봉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재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타 중심 시스템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에서 뛰어난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바로 뒤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스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NBA라는 농구,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대단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렸던 그 이유 뒤에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불세출의 스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중요성, 한 사람의 능력이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실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이런 발군의 리더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저앉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회사는 누가 CEO가 되든지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성공을 이어갈 것인가? 한국의 한류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단 Good to Great, 이 책이죠. 지금 여러분께 읽으라고 했던 이 책. 우선은 이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리더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수만 회장, 박진영, 방시혁, 그리고 양현석의 개인적인 능력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에, 성공에 기여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훌륭한 리더가 떠날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까요? 갑자기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경영학이기도 하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참 전설적인 인물이죠. 비록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 적군에게도 배울 거는 배운다. 이게 학생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스시다는 사회공헌, 사회 기여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철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수돗물 철학이라는 것은 공산품의 가격을 수돗물 가격처럼 싸게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얻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시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사회, 기업의 사회 기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마스시다 정경숙. 여기에서 기업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익에 휘말리지 않고 사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또 반면에 미국에는 재벌 기업이라는 것이 없죠. 대부분 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추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그러면 포드, 그 다음에 뭐 아마존닷컴, 그 도매, 소매, 온라인 그 유통 부분에서는 아마존닷컴, 비행기 보잉 해서 한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전략을 미국 회사들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E만큼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GE는 이거 올 때마다 회장 한번 잘못 뽑으면 기존에 성공했던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원들을 상대로 회장이 되는 지도자 교육을 시킨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GE는 크론빌 리더십 개발 센터를 1956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가장 유망한 임원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회장으로 선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과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한 200명 이상 수료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여기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좋아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GE의 그 크론빌 리더십 개발 센터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삼성 인력 개발원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여기 와서 사장이 되기 위한 또 기업을 리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SK그룹도 핵심 임원을 뽑아서 Executive Management Development 프로그램,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이죠. 또 한 번 최고 경영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 그것이 기업 전체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기업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면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간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연수 들어가는 직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연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회사의 최고위층 간부들의 교육,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소양과 지식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공부,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빌 메리어트라는 그 메리어트 호텔 체인의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실패는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성공은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리더가 바뀔 때마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리더십 개발 센터를 통해서 좋은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사장 혹은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업의 문화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모든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명, 우리 회사의 사훈,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남기고 싶은 레가시, 전통, 사회에 남기고 싶은 우리의 유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훈은 이거야. 이거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자 해서 일생 내내 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로 야구팀 LA 다저스의 경우에는 그 다저스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팬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 이런 것들 때문에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만약에 살갗을 베게 되면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다저스의 다저 블루다. 그 정도로 팀에 대한 열성도 충성도가 높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그리고 기업의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들의 양성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what과 who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잭 에커드라는 미국의 약국 체인의 CEO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약국을 만들면, 체인을 만들면 성공할 거야. 투자 대상은 어느 장소가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어느 주에 어느 도시를 한번 공략을 합시다 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돈 버는 무엇, 장소, 점포,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근데 은퇴하자마자 사람을 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다음 후배에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바로 내리막으로 치닫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월그린이라는 일종의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보다는 좀 크죠. 규모가 한 경우에 따라 점포마다 좀 다르지만 뭐 5배에서 10배 혹은 20배까지 큰 것이 월그린입니다.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그런 상점이죠. 이 회사의 코크 월그린이라는 CEO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what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재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누구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좋겠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잭 에커드라는 그 경영자와는 달리 코크 월그린은 은퇴한 이후에도 그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성공 가도를 달렸다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떠나가게 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꾸라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실패는 디테일 부족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공정에서 한 군데에서 실수가 나오더라도 뭐 음식이라든지 식품 회사의 경우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뭐 벌레가 들어가든지 그건 디테일이잖아요. 그 디테일이 나타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성공은 다르다.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할 수 있는 거, 성공을 리피트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은 오로지 시스템화 될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1950년대에 성공하게 된 것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제조 공정, 햄버거 만드는 과정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1930년대 포드 자동차도 역시 생산을 개인 한 사람
노동자들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을 자동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도 과거에 훌륭한 가수 양성 시스템을 개인의 노력에 맡긴 것을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듀싱을 통해서 완벽에 가까운 뮤지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항상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초반에 좋은 인재를 찾는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잊게 돼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회사를 만들고 좋은 가족을 만드는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거에 앞서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사람을 찾는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선택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아마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의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그 Good to Great라는 이 책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 깜짝 놀라게 해요. 그러나 다시 조금 더 들어보면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맞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이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Right people.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가 정신과 경영에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위대한 기업과 이 보고서에 의하면 훌륭한 기업, 11개의 세계적인 기업,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온 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수는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훌륭한 회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데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 발표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냐? Right people,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뽑은 거죠. 처음부터 뽑을 때 돈보다 성과를 내는 곳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을 선발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놔둬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일하는 게 즐거우니까요. 그러면서 노동윤리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몸에 배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회사들, 앞서간 회사들은 알고 있는 지식의 양, 경험과 같은 후천적인 것보다 인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인성도 물론 후천적인 면이 있겠지만 인성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 면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도 그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팀이 선수를 뽑을 때 그 선수의 부모를 본다는 이야기를 스카우터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구단의 사장 혹은 단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 야구 선수를 데려갈 때 박찬호 선수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를 본다. 그 선수도 보지만 그 학생, 그 선수의 부모의 성격, 그리고 그 집안의 환경, 어떠한 그 가치관을 집에서 가지고 있었는지도까지 본다고 저한테 당시 기자인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그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해병대는 정말 회사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다. 마치 해병대에서 복무하듯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해병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는 편이거든요. 남자들한테 특히.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해병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처음부터 해병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후천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해병대의 강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책임감 강조라는 그 훈련 때문에 교육 가치관 때문에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 원래부터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해병대를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게 허즈버그의 이론인데요. 허즈버그의 이론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사람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사람 동기가 부여되는 동기에 관련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기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위생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기 요인은 책임감이라든지 일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으로 분류가 돼 있죠.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진 팩터, 한국말로는 위생 요인이라는 건데요. 위생 요인은 있으면은 불만을 감소시킵니다. 있으면은 불만이 적어요. 근데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요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 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 그리고 연봉, 똑같은 얘기죠. 지위, 승진, 인간관계, 규정,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동기부여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허즈버그의 하이진 팩터, 위생 요인의 결과와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한 위대한 기업에서 사람들이 보수에 받는 월급에 영향 없이 관계없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론과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보상에 관계없이 일을 즐기는 사람, 노동 자체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 기업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그룹, 대기업으로 하면 여러분 어느 회사가 떠오르세요? 세계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월트 디즈니겠죠. 또 월트 디즈니의 경우도 우리가 책을 읽어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참 파산의 위험에도 몰리고 전 재산을 넣고 가슴 졸이는 수많은 사업가로서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일 하나만큼은 편집증 일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미키마우스의 목소리, 성우로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애니메이션 학교도 만들고 역시 그런 일에 대한 열정, 그 연봉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서 그런 위대한 회사,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회사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회사 중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한 회사보다는 어떤 인재를 찾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유해야 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쓴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습니다. 11개의 모델 회사 중에서 6개 회사, 절반이 넘는 회사는 경기가 침체했던 상황에서도 10년 동안 해고율이 제로였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한두 차례의 감원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회사, 비교가 되는 일반적인 회사
회사들에 비해서는 5배 이상 적게 감원을 단행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은 5배 이상 더 감원을 했다. 우리가 꼽은 모델 회사보다 그렇다는 통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책에서 챕터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겠죠. 자꾸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은 또 지각, perceive, 지각을 하는데 또 뇌에 전달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듣는 거, 보는 거는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깊이 하는 데는 역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냐고 바쁘면서도 간간히 하루에 잠깐이라도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세를 위해서도 좋은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천 지침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챕터는 주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재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한번 이제 한 1년 만에 처음 얼굴을 다시 보겠죠. 그때 우리나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CEO들의 인재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실천 지침 1. 첫 번째, 인재 확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람을 데려다 아무리 트레이닝을 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케팅 여러분 수업을 해서 또 이런 것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포스.com이라는 온라인 그 리테일 스토어 소매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 직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처음부터 까다롭게 해서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일의 80% 이상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후의 트레이닝보다는 좋은 직원을 뽑는 거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최고의 비결은 기술도 상품도 아니다. 오로지 인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이것을 본인의 잠재의식에 넣고 회사가 꾸준히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초심을 잃고 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담당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그거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서킷시티라는 미국의 전기 전자 제품의 리테일 스토어 소매점 CEO 월터 브로카트라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업을 또 한동안 또 지금도 아직도 점포가 미국에 가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사람을 뽑아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즉시 실행해라. 왜냐하면 이게 뭐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그 직원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뭐 조금 보너스를 더 주고 퇴직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적성이 맞는 회사로 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나 하는 이론도 있어요. 최고의 인재는 관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죠.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게 동기 요인입니다. 허즈버그에. 그리고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직무를 바꿔준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줍니다. 기회를 사내에서 주는 것이죠. 큰 기업일수록 여러 가지 기능, 직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리를 찾아서
또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한국 기업에서 덜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적응이 안 되고 본인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회사의 생산성에도 기여가 안 되고 더 나가서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이 연구는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는 보면은 그 능력이 있는 그 인재가 눈에 띄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모난 정인가요? 그 못이 튀어나오면은 망치를 맞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튀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도 젊더라도 승진을 시켜주는 경우도 꽤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인재를 그러면 어디다 배치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매니저가 돼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것이 누구,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화가 제일 중요하다. 하늘의 시, 천시,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전쟁에서 얼마나 높은 고지에서 유리한 곳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단결, 인화,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최고의 인재를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 부서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중간급 성과를 내고 있는 곳에서 보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성적이 제일 좋은 데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인재 활용 방법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분 지나고 있습니다만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최고의 인재를 보내겠어요? 1번, 2번, 3번.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뭐냐? 사업 기회가 제일 큰 곳에 보내는 겁니다. 사업 기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데 보내게 되면 그거 뭐 정상화 정도밖에 더 시키겠어요? 그죠? 이미 잘하고 있는 부서에 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겠어요? 그 보통으로 하는데 보내면 뭐 보통 하는 거니까 잘해도 보통 하는 거에서 위에 올라가는 격차가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회가 가장 큰 기회가 있는 곳에 보내게 되면 그것이 회사를 가장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이다. 위대한 실적을 낼 수 있잖아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그런 전략을 채택을 해서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관리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경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 잠시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잠깐 몇십 초 동안 광고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I think I love Azu University more. The campus is really huge. My university is better than his university. Here's my opinion. 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 학생 중에서는 이제 비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학생 중에서는 임원급 임원의 비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끔 갈 때 보면 우리 사장님은 일 안 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또 회장님 회사에서 말이야 별로 안 보이고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그다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그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끔 뭐 제가 회사원 시절에 좀 들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회장이 사무실에 아침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훌륭한 회장인가? 아니면 9시 출근이면 일부러 8시 55분 혹은 8시 57, 8분쯤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6시면 6시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오후 한 2, 3시쯤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 그런 스타일의 CEO가 좋은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자주 그 인문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논어를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뭐 탈무드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워낙에 정말 그 핵심을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어느 고을에 높은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군수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군수는 아침 새벽서부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 사람들, 농부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감독하고 밤 늦을 때까지 부지런하게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의 군수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 날 때 이렇게 보면은 정자에 앉아서 가야금을 타고 있고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보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현장 점검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오히려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뒤쪽에 있는 군수가 더 평화롭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위임이 필수입니다.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재미있게 흥미있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일일이 간섭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까다롭게 보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단순 작업을 한다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수의 최고 CEO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CEO고 회장이고 사장인데 가족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주말에도 즐거운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활동도 평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 남아서 늦게까지 특근은 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에 넣고 권한을 위임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그 면도기 회사 지금도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질레트의 CEO 콜먼 모클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핵심을 본 겁니다. 회장과 사장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일일이 다 철저히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를 했죠.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판니 경영의 법칙 10가지 바로 이 책입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건데요. 이 판니는 중국 역대 최고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5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세 차례나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판니, 다른 말로는 타오 주공이라고 하는데, 이 타오 주공 그러면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요. 판니, 이게 아마 중국식 발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경영의 법칙 10가지를 2500년 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약을 5가지만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Recruit suitable candidates. 제대로 된 사람 뽑아. 2500년 전에 이미 이 판니가 사업의 신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트레이닝도 아니고 사람 관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가면서 애프터 서비스, 세 번째는 강점에 집중해라. 기업이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하나에 집중을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브랜드 이미지. 이미지가 중요하다. 실제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퍼셉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있느냐 중요하다. 요즘 얘기로 하면 이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도전해라. take risk.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인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인간의 강점 이론, 나의 강점, 나의 재능 이거 모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이후에 반드시 grit, 인내심, endurance, 끈질김을 가지고 갈고 닦으면 국내 1, 세계 1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아가 그랬고 박찬호가 그랬고 BTS가 그랬습니다. 본인들의 타고난 재능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grit, endurance, 인내심,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BTS의 경우에는 방시혁이라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서 미학과를 다니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공부, 가짜 공부가 아니고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게 했던 것들을 가진 방시혁을 만난 것은 BTS에게 중요한 포인트 성공 요인입니다. 그리고 박찬호 메이저리그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 박찬호 선수는 그 당시에 오말리 구단주를 만난 것이 성공하게 된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 라소다 감독을 만났던 것도 성공의 반은 아마 될 것입니다. 왜냐? 윗사람이 기용하고 밀어주지 않으면 박찬호는 아마 중간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 프로듀서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의 매니저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연예인으로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 배역을 받거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에서도 코치나 감독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경기에 나갈 기회를 박탈을 당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멘토를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올바른 멘토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가느냐, 어느 회사에 가느냐, 더 나아가서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부탁을 해서 배우거나 애드바이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그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BTS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그리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눅들지 않도록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특히 동양인으로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팬들이 가면서 응원으로 막아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일신 우일신, 이노베이션 혁신의 생활화 이런 것들 역시 그 노래라든지 연예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그 테이스트 그 좋아하는 것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유행처럼. 또 새로운 혜성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새로워야 된다.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그 경쟁이 센 사회 속에서는 연예인들 그리고 그룹들 음악 뮤지션들의 그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지식이 또 몇 년 전의 지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난 테이크 1과 2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예고를 한 대로 오래간만에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라도 한번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제가 이야기한 그 주 교재라고 얘기했던 코리안 쿨에서 73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읽고 와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점수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토론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하나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했던 인재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SM 그리고 YG 그리고 JIP 그리고 빅히트의 경우에 대입을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이렇게 해서 5주째까지 5주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라디오 같은 동영상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I think I love Azu University more. Yeah, I The think campus so. is really huge My and university is beautiful. better than his university. Here's my opinion.